예, 6월의 첫날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0포인트 조금 밀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법안 하원 통과를 지금 눈여기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가 좀 조정받으니까 지수가 좀 밀립니다. 오늘 10시에 시황해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6월 첫날 오셔서 6월에 대한 그림을 같이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네. 어제 거의 코스피가 2600 근접하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예, 6월은 2600을 넘어서 갈 수 있을까? 시장의 주도주는 무엇일까? 오늘 주제입니다. 당장은 이제 부채한도 법안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고요. 또 FOMC가 있고 6월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예, 역시 이제 관심은 금리 인상이 과연 중단될 것인가 여기에 좀 몰려 있다라고 네. 봐야겠습니다. 6월 FOMC 전에 물가 관련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또 이제 금리 인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중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이 될 텐데, 우선 당장은 미국의 고용 지표를 먼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예상치가 3.5%, 그리고 이제 비농업 일자리를 대략적으로 18만 8천 명, 그러니까 약 19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치보다 만약에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거나 특히 뭐 시간당 임금이 높게 나온다던가 이렇게 되면 6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이제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계속 주목을 하면서 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에 나오게 될 이제 5월 CPI, 그러니까 5월 CPI 수치가 그동안에 4월 물가 지표가 조금 높게 나오는 PCE 같은 경우가 좀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5월 CPI에서 거기서 좀 안도감을 주지 못하게 된다라면 6월에는 또 금리가 올라가겠구나라는 쪽으로 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FOMC 전에 나오게 되는 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 여기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부채한도 협상은 사실은 예측이 정확히는 불가능한 것이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이번에 삐걱하더라도 결국은 또 시간을 좀 뭐 늦춰가면서 밀당을 하면서 결국은 해결되지 않겠냐는 쪽의 시각이 시장에서는 우세한 것 같은데 비슷하게 예. 동의하세요? 미국에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 주식 자산에서의 어떤 주식 비중이 지금 한 15년 사이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정치권에서 어떤 뭐 당리당략 때문에 주식시장에 피해가 되는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면 내년 대선도 앞두고 상당히 좀 치명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밀당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뭐 판이 바뀌거나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질문 드린 게 그 자체가 어쨌든 하반기 6월 시장을 흔드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아닐 걸로 지금 지나가는 노이즈는 있지만 그런 걸로 여겨지는 거고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월 FOMC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인데 금리를 이제 올릴 걸로 하다가 또 간밤에는 페드워치에 보면 뭐 금리 인상 그다음에 동결 확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락가락합니다. 6월 FOMC 전망은 어떠세요? 그다음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면 시장 충격은 또 있을까요? 예, 우선 뭐 첫 번째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에 금리 인상은 못 올릴 것 같다, 네. 안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인상론 쪽으로 무게가 좀 실렸던 게 이제 4월 PC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물가 진정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 더 올려야 된다, 연준이 할 일이 더 남아 있다 이런 어떤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쪽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쏠려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이제 4월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근데 이제 5월 데이터가 중요한데 지금 차트로 보고 계신 게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보고 있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수치로 볼 때 5월에는 이 정도의 물가 수치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그런 자료인데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한 0.2%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는 4.13%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큰 오차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아마 5월 수치가 상당히 인플레이션 수치가 전달보다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PCE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 대비는 3%대 후반까지도 낮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볼 때 현재로서는 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했을 때 리스크가 또 될 수 있는 게 지역은행 문제가 또 다시 재차 불거질 수 있거든요. 전혀 다른 양상의 또 부담이, 경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라면 뭐 추가 금리 인상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금리 인상 했을 때 금융시장의 충격 말씀하셨는데 이미 5% 넘긴 상태에서 0.25%포인트 더 높인다라고 해서
일시적인 충격은 받겠지만 뭐 큰 대세가 바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설령 올린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뭐 대형 악재가 된다든가 그렇게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 하루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확률이 제 기억으로 한 60%, 예. 그다음에 동결 확률이 30% 이 정도였는데요. 6대 3. 근데 어제는 필립 제퍼슨이라는 연준 이사가 이분이 이제 부의장 지명자라면서요. 예. 이분이 증시를 들어올렸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춘 건 아니지만 6월에는 건너뛴다. 스킵 가능성 우리가 시장에서 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걸 좀 지지해 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지금 페드워치에서는 동결 확률이 68, 그 다음에 인상 확률이 32%로 동결 쪽이 우세하게 예. 뒤집어졌고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올리는 쪽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국은 근데 이게 부채 한도 이야기 지나간다. 금리 이야기도 사실은 우려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또 결국 앞으로 뭐 경기 얘기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반도체 경기 이런 거 얘기할 텐데 6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초반에 조금 변동성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6월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10년 동안 5, 6월 데이터를 보면 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과 6월이 뭐 특별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통계는 없는데,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6월에 올라갔던 경우가 5번 있었거든요. 근데 5번 중에 4번이 5월에 올랐을 때, 그러니까 5월에 올랐을 때 6월에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월 분위기가 6월로 같이 연동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증시도 대체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차트를 보고 계신 게 이제 관련된 데이터인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5월에 이미 3% 올랐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5월에 강하면 6월에도 강한 그런 이제 패턴을 본다라면 이제 6월에도 좀 비슷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IT 기업들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IT 주들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도 현재로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불안할 때 시장에 좀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참고로 그 역대 외국인들의 월간 순매수 상위 탑10 기록으로 놓고 볼 때 올해 1월에 외국인들 순매수가 역대 2위였거든요. 네. 근데 탑10 안에 들어갔던 해 연간 하락으로 마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라면 뭐 특별하게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로 돌변해서 시장이 불안한다든가, 물론 이제 돌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5월에도 뭐 딱히 나쁜 흐름보다는 초반에 좀 매물 소화 이후에 6월에도? 이제 예. 6월에도 예. 다시 재차 이제 상승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들렸는데요. 예. 외국인들이 확연히 산 거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을 계속 살 것인가? 외국인 주도로 결국 그러면 반도체가 또 시장을 끌 것인가? 외국인들 흐름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제가 좀 뭐 이렇게 기사 검색하다가,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한국 시장을 왜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니까 반도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100억 달러 정도 매수했는데 그 중에 80억 달러가 삼성전자였다. 그래서 그럼 삼성전자를 왜 매수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우선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를 주목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AI가 실체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실체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이제 주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데,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본다라면,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한국이라든가 대만,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있는 나라들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높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네. 지난주 아시아 펀드 자금 동향을 볼 때 외국인들의 자금 동향을 보면 중국을 팔고 대만, 한국, 인도를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를 볼 때 중국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중국에서 자금을 일부 빼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이제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한국 시장, 한국 기업들의 실적 바닥론 여기에 좀 힘이 실리면서 이제 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뭐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매수 기조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 흐름을 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2차 전지에 쏠렸던 에너지들이 뭐
서서히 움직였지만 그죠? 등락은 있었지만 반도체 쪽으로 약간 자동차 쪽으로 갔다 그죠? 예. 반도체 쪽으로 간 흐름들인데요. 시장의 주도주는 지수가 이제 점진적인 상승, 그리고 많이 밀리지 않고 간다면 6월을 포함한 여름의 주도주는 뭐가 될까요? 그 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끌고 가는 메인 주체 돈 사정을 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가 한동안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예. 1분기는 누가 뭐래도 2차 전지 장세였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 강세를 보일 때 자금 시장의 흐름이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예탁금이 갑자기 20%가 증가됐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예. 외국인 기관이 2차 전지를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탁금이 좀 고점 대비는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저점 대비는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충분히 늘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가운데 확실한 매수 주체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13조 원 정도 매수했는데 10조 4천억이 삼성전자고 1조 4천억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 매수만 거의 12조 원, 그러니까 13조 원 중에서 12조 원이 두 종목에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매수 주체가 기관이라고 보긴 어렵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빌드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종목군들이 시세로 넘어가기 있는 이제 그런 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메인 종목은 결국에 이제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잠시 또 설명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가격 부담들, 오늘 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조 달러의 어떤 저주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1조 달러 찍고 나서부터 좀 주가가 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격 부담을 덜어내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는 일시적인 어떤 순환매, 뭐 2차 전지라든가 엔터라든가 오늘 제약주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들이 강세를 보입니다만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순환하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인 어떤 대장주는 뭐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좀 조정일 때 매수 관점으로 가도 되는지, 간다면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어느 쪽이 괜찮을지, 플러스 또 이제 항상 뭐 주도주가 시장에 있으면서 끌어가지만 갈 때 보면 또 이렇게 그 안에서의 나름 소순환을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6월 전략하고 비중을 좀 담아도 될 섹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이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좀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제 반도체 독특한 어떤 패턴이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보는 이제 원화 차트가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화 차트를 보면 저기 이제 저걸 핑크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예. 저선을 갖다가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 저게 달러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차트로 보면 저게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무슨 선인데요? 네, 이제 주봉상 200주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한 4년 정도 주기 되는 선인데, 저선이 이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면 계속 지지선이 예. 되지만 돌파가 되고 나면 저선을 웬만해서는 2, 3년 이내에 깨지 않는 그런 네, 특성이 네. 나오거든요. 말 바꾸면 대단한 저항선인데 저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그렇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결국에 이제 반도체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주도주는 그동안에는 AI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뭐 한미 반도체니 미래 반도체니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는데, 오늘 미국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인텔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 같이 만약에 저 200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동안에 이제 소외받았던 일반 반도체 종목군들, 뭐 우리가 보통 소부장이라고 표현하는 종목군들이 있죠. 뭐 유진테크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PSK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류의 기업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라 있었는데 이런 종목으로 매수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차 이제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항대를 돌파한다라면 말씀드렸던 어떤 일반적인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업종 좀 다른 업종으로 본다라면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중동 이제 사우디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연결고리가 있는 뭐 건설 업종, 그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한동안 거래 대금이 이제 급증을 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이제 실적이 좀 증가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뭐 증권 업종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나갈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화장품주 이런 종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네. 중국이 아직까지로는 전면적인 봉쇄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뭐 여전히 좀 밀린다라면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좀 계속해서 좀 기회를 좀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의 대응은 이제 주도주로서의 흐름은 역시 이제 반도체를 말씀하셨고요. 조금 이제 다른 쪽도 섞어서 보유하거나 관심 가질 영역 쪽으로 건설, 증권, 화장품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6월 증시 흐름 그리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